좌파의 시각이 국사 교육계를 장악해 역사를 제멋대로 정치 도구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2월 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좌파의 시각이 국사 교육계를 장악해 역사를 제멋대로 정치 도구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경희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최근에 펴낸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정경희 연구원이 책에서 바로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희진의 역사 읽기가 교과서 문제를 드디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1부와 2부로 나누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희진 선생님을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별거 없으셨죠? 예, 잘 지냅니다. 예. 이 프로그램 덕분에.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드디어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이 역사 교과서 논란. 조금 알아봤더니, 물론 선생님 얘기를 미리 좀 들어두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정경희 연구원을 포함한 오프닝에서 제가 설명한 이 우파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배척하고 배격하고 비난하는 게요, 이 진보 역사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더라고요. 이른바 민중사학. 그렇죠. 예, 민중사학이라는 것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정경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내일, 어쩌면 다음 주까지 논의해 주실 내용의 단초가 되는 책,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이 도발적인 제목의 책에서 좌파의 시각이 국사 교육계를 장악해 역사를 제멋대로 정치 도구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말의 궁극적인 타겟이 결국 이 민중사학이라는 건데, 오늘 이 역사 교과서 논란을 쭉 펼쳐봐 주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요, 민중사학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책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고, 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국사학계를 네. 민중사학, 예. 또 민중사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교과서도 편향이 됐다. 이게 이제 그냥 좌편향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북 논리로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 같은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종북이라는 표현까지 쓰니까요. 요건 사실 좌편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강도가 강한 거거든요. 네. 사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현행법으로 살아있는 대한민국 체제에서 네. 종북이면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동료 연구자들 대부분 국사학계에 있는 연구자 대부분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거나 다름이 없죠. 완전히 극단적인 적대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얘기가 만약에 맞다면은 네. 진짜 큰일 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에 읽어보면은 한 가지는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내용을 알고 읽으면은 네. 박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독수리 오영재급은 될 것 같아요. 슈퍼맨이나 지구를 위협하는 슈퍼 악당들이 있어서 예. 그 슈퍼 악당들을 막는데 군대든 경찰이든 공권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을 슈퍼 영웅이 필요하다.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독수리 오영재든 슈퍼맨이든 지구를 지키려고 나섰지만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대한민국 지키려고 나선 거니까
뭐 그거 지구를 지키는 데 비해서는 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려나요? 근데 논리는 비슷해요. 단지 이제 뭐 독수리 오형제가 슈퍼 악당 알렉턴가요? 이런 악당에게 지구를 지키고자 했다면 자기들은 민중사학이라는 악당에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 예. 이런 논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박진감 넘치는 폭로전이 벌어지는데 이 폭로전 자체가 사실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뭐 박진감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민중사학이라는 거 과연 뭔지 차근차근 그럼 얘기를 시작을 해주시죠, 예. 선생님. 그러니까 이 계통의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는 네. 교과서의 문제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예. 이 계통이라 하면 그 정경희 연구원을 포함한 그 그렇죠. 보수 역사학자들. 네. 그러니까 예. 교학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네. 현행 교과서가 민중사학에 물들어 있다. 라고 뭐 또, 하면서 좌편향을 넘어서 예. 종북 논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 하는 계통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일단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 전반이 아니라 예. 굉장히 근현대사에 집중이 돼 있어요. 사실 전근대사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머릿말에서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예. 왜곡된 거를 근대사 서술의 문제점과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으로 나눠가지고 노골적으로 이것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잡아먹더라도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근대사 서술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지목해놨네요. 이 머릿말에다가 예. 6페이지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 그리고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침략과 저항의 이원적 접근 그리고 일국사적 입장의 민중운동사 중심의 역사 서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대사를 얘기하면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서술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왜 이 얘기를 미리 밝혀두냐면 나중에 이 논리와 현대사 서술 논리의 이제 연결점 예.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지금 민중사학 추진하고 있다는 사람을 넘어서 예. 현재 대한민국 교과서가 민중적 민족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서술했다는 논리로 연결이 돼가지고 뭐 용어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네. 또 이거하고 연결되는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하고 있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까지의 예. 교과서들이 그렇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과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은 큰일은 큰일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긴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진감은 넘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은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져라. 네. 지난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네. 논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좀 찬양하는 이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 얘기를 하는 게 민중사학이고 뭐 종북좌빨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과 6.25 전쟁에 대한 의도된 왜곡. 고의적으로 이제 왜곡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선생님 한 가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중도 내지는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역사학 이론들, 논리들, 주장들. 이거를 사실상 통틀어서 이 사람들은 민중사학이라고 하면서 배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준을 말씀드려야 돼. 예. 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예.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솔직히 속을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예. 이 사람들 말하는 기준대로라면은 예. 그 저희가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민중적 민족주의를 추구했다는 사람이 되거든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처음에는 박진감은 넘치는데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걸 믿는 걸까? 만약에 이렇게 믿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믿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네. 인문학이 아니라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 판단은 청취자들 몫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뭐 당장 내일부터 병원에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뒤에 조금 더 얘기를 아까 해주시던 얘기 계속해 주시죠.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이 있고요. 사실적 오류의 과다와 편향된 역사관 이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가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고 자랐다는 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종북적이면서 편향된. 그리고 예. 이제 바르고 이걸 배우고 자라났다는 게 이런 과거형이 아니라 예.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배우고 현재형이도 그것도 이제 가까운 장래에도 예. 배울 것이라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섰다는 논리가 되겠죠. 아하. 자, 그러면 그다음에 따져봐야 될 거는 과연 이 사람들 논리대로 만약에 맞는 얘기라면은 네. 사실 대한민국이 진짜 큰일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과연 그 얘기가 타당하냐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일단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논리를 내세우면서 아예 머리말 들어가게 첫머리에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금성사 교과서 예. 요거를 지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예. 뭐 나머지 교과서들도 뭐 대동소이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 금성사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념적 성향이 지나치게 좌로 편향돼 있다. 예. 라는 건데 이 기준점이 뭐냐면은 국사개설서인 한국사실론이나 예. 한영호 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가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게 이념 성향에 지나치게 좌로 편향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얼핏 여기를 보면은 이게 한국사실론이나 다시 찾는 우리 역사는 예. 뭐 다른 교과서 여기에 비해서 좌편향이라면은 이거는 최소한 중도 내지는 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그런 분석인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실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이 지구인의 논리라면은 지구인의 상식으로 납득을 할 만한 논리라면은 이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다른 교사가 좌라고 얘기하면 예. 그 기준은 최소한 중립 내지는 우편향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매진말에서 뭐라고 그래놨느냐면은 이건 PD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면 제가 청취자들에게 청취자들께 전달하면은 같이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거를 이진 선생님이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도 이 사람들이 없는 얘기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저도 똑같은 혐의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 181 그 매진말이 180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소위 말하는 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민중적 민족주의가 뿌리내리게 된 요 계기를 얘기하면서 이 뿌리가 되는 사람 네 분을 지목하고 있네요. 여기 누굽니까? 한우군, 이기백, 이우성, 김용섭 이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한국사 쪽에서 원로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기백 선생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기준이 되는 한국사실론의 저자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이제 한국 국사학계 체계를 얘기할 때 특히 개설서를 얘기할 때 한국사실론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한국사 개설서인 동시에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 첫머리에 3회 때 이제 그것도 교과서 문제하고 약간 관련이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시 보는 한국사 얘기를 하면서 한국사 개설서로 나온 게 딱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종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탄 개념의 개설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한국사 실론이 나오고 거의 20몇 년, 30년 가까이 있다가 한영우 선생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거의 25년쯤 지난 다음에 저희 다시 보는 한국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반세기 동안에 초기의 한국사의 체제를 확립을 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국사 실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은 이기백 선생이 민중사학의 뿌리인 민중적 민족주의
이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랍니다. 뭐 그 사람들 그쪽 그 사람들이라고 저는 좀 거치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쪽 주장대로라면은 이기백 선생이 종북 좌빨이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준점이 된다는 예. 이기백 선생 한국사 실론조차도 예.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은 굉장히 좌편향적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국사 전공하는 사람 중에 이기백 선생이 좌편향이라면은 네. 과연 이 중도 내지 우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이기백 선생의 그 학문적인 이념 성향에 대한 대체적인 그 분석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최소한 중도 내지는 예. 이 양반이 좌편향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뭐 우파다 이렇게 하기는 그럴지언정 네, 적어도 최소한 좌편향은 아니죠. 진보 뭐 좌파적이다라고는 하지 아무리 않는다. 양보를 해도 중도라고까지는 보통 평가를 받는데 예. 그걸 중도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한통속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소위 말해서 초기 한국사에서 소위 이 양반이 재직을 하시던 서강학파 예. 상당히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 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한국사를 그때 서울대하고 굉장히 뭐 쌍벽이라고까지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그 영향력을 가진 파였는데 이것부터가 좌빨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게 그럼 중도 내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도 내지는 우파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사학계가 이 좌편향 예. 민중사학에 찌든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가겠습니다마는 예. 그러니까 정말 독수리 오형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 게 딸랑 독수리 오형제 5명밖에 없었듯이 지금 대한민국을 민중사학이라는 악당에게서 구출해낼 사람이 자기들 몇 명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 얘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우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다시 보는 한국사 소개하면서 잠깐 이 교과서 문제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렸듯이 예. 그 공저자인 이성무 선생께서 예. 저희 책에서 내세우는 편향성 없는 역사관이라는 걸 내세워 놓고 예. 지금 좀 보수적인 사람들 움직임에 예. 사인을 해 주셨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사인해 준 것만 가지고도 저는 중립성을 좀 훼손시킨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이성무 선생님 변명이 아니 학술원 전체가 그렇게 가는데 나만 빠질 수 있느냐라는 거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분이 이우성 선생이세요. 지금 학술원 회원이시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뭐 물론 이 독수리 오형제한테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해서 불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지금 그분들은 조금 좌편향성까지는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현재 교과서가. 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민중적 민족주의를 자리 잡게 한 사람이다. 거의 원중이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독수리 오형제 빼놓고는 네. 몇 명이나 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우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적인 운동에 그렇게까지 참여를 했는데 네. 나도 민중적 민족주의 추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실지 궁금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범위를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너무나 좁아집니다. 네. 물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민중사학에 찌들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그럼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그렇게까지 민중사학에 찌들어 있을까?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중사학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서 이런 네. 얘기를 해나가느냐.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일단 소개를 시켜요. 이 정경희 연구원을 포함한 그 보수 학자들이요. 일반적으로 이건 받아들여지는 얘기입니다. 예. 역사 발전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선언적 명제에 기초를 하고 있고 예. 그 역사를 민중의 주체성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변혁의 전망을 모색하는 실천적인 학문경이다. 예. 이렇게 규정되는 게 일반적인 예, 민중사학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1970년대 요런 민중론이 한국 사회를 식민지 내지는 신식민지 사회로 인식을 하면서 출발했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 속에서 연구자들이 한국사 체계를 잡았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까 이기백 선생, 네. 이우선 선생 같은 분들도
이 사람 얘기대로 하자면 민중적 민족주의 주장했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민족 그 사학의 기초를 잡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양반들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다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싸잡아서 그렇게 들어가 버리시는군요. 예. 근데 이우선 선생이 들으시면 굉장히 억울해하실 게 지금 학술원 회원인 이우선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보수적인 지금 현행 교과서들이 좌편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좀 균형 잡힌 우파적인 그 교과서를 써야 된다는 운동에 나선 분이거든요. 그런 이런 분까지 민중사학을 지금 말한 이 개념의 민중사학을 추진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연구자들 중에서 민중사학 추진 안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겠어요. 지금 정말 독수리 오용제만 남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논리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민중적 민족주의가 교과서에 자리 잡히는 과정을 얘기할 때 이 논리하고 연결이 되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정경희 연구원이 서양사를 전공한다고 돼 있는데 한국사 전공자들 특히 근현대사 전공자들하고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분이 또 그 근현대사 연구자들 중에서 민중사학을 뿌리 깊게 그 지목한 분으로 강만길이나 조동걸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지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동걸 선생하고도 가끔 뵙고 또 조동걸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학회 한국 근현대사 학회 같은 경우엔 저 초창기 멤버입니다. 93년에 생겼는데 거기서 활동을 꽤 했고 요즘은 좀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마는 거기 소속된 연구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 입에서 민중사학은 곤란하고 민중이라는 말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가장 좌경화된 학회로 지목을 하는 한국역사연구회. 여기도 그래요. 저도 이제 거기서 제명을 당하면서 그 학회하고는 감정도 별로 안 좋고 또 그 학회가 워낙 분과별로 돌아가면서 이 통합된 학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여서 하는 그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활동을 하는 짧은 기간 중에도 거기 한두 번은 참여를 했는데 오히려 그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관에 그 경도되어 경향이 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한국사를 그런 이론에 너무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해온 게 문제점이다. 오히려 반성의 목소리가. 그렇죠.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활동하다 쫓겨난 게 15년쯤 전인데 이미 그때 내부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자들 연구 성향을 봐도 좀 연구 그 논문이나 연구소에다가 민중사학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왜 그걸 쉽게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민중사학 아까 이 사람들이 말한 민중사학대로 하면은 논문을 쓰는 범주가 굉장히 커집니다. 일단 역사관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근현대사 연구 성과들 보면 상당히 주제가 작아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역사관에 대한 얘기, 민중사관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접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끼리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경향은 싹 무시를 하고 한국 국사학계가 민중사학에 찌들어 있다. 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생뚱맞은 스스로의 저항을 삼기 위해서 뭔가 억지스럽게 끄집어낸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이 교수라는 사람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나온 주장일까? 이게 의심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저는 아까 의학의 도움 얘기를 빨았는데 진짜 그렇게 믿으면은 그건 의학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시간은 그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좀 미뤄야겠네요. 오늘 그 역사 교과서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오늘이 1부고요. 내일 다시 2부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또 해주실 텐데 일단 이 사람들이 민중사학이라면서 배격하고 공격의 단초로 삼는 대목이 얼마나 약한 건지 얼마나 좀 근거가 없는 건지에 대한 설명,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 학자들이 타겟 삼는 그 학자들이 심지어는 보수 내지는 중도, 아무리 양보를 해도 중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아주 대학자로 이렇게 축혀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싸잡아서 공격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소 이상한 논리다.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들 운동을 지금 학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지를 해주던 양반까지 민주적 민족주의의 기초를 잡은 사람이라고 몰아버리면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나만 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1부에서 이 정도 듣고요. 내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30분) 책 읽기 12월 3일에 다룬 이야기는 역사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정경희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민중사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이 1부였고요. 내일 2부로 역사 읽기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